오늘은 암에서의 mTOR 신호 전달 및 고형 종양 표적화 요법에서의 mTOR 억제제라고 되어 있는 이 논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신호 전달 자체가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알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신호들이 너무 많이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이런 데 보시면 얘네들이 막 왔다 갔다 서로 하면서 서로 막기도 하고 또 활성화도 시키는데 이런 신호들이 너무 많고 어디로 갈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다 사실 이해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만 보도록 할게요. mTOR라는 신호가 지금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mTOR C1이고 또 하나는 mTOR C2인데요. 이 mTOR C1은 어떤 것들에 영향을 받나 봤더니 호르몬 또는 영양분 또는 아미노산 또는 저산소 또는 성장인자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mTOR C1이 활성화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mTOR C1이 활성화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봤더니 단백질을 번역하고 핵산 지질을 합성하더라. 단백질을 번역한다는 건 유전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단백질들을 번역해서 그걸 사용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또 핵산이나 지질을 합성하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복제하기 위한 또 필요한 자기의 구성 요소들을 합성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꼭 그것만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제 그런 데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뭘 이뤄냈냐? 튜머리제네시스, 그러니까 암을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암을 생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mTOR C2 같은 경우 보면 mTOR C1보다 훨씬 간단하죠. 성장 인자 딱 한 가지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얘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얘가 마지막에 이뤄내는 걸 보니까 사이토스켈레탈 리빌딩이라고, 사이토스켈레탈이라고 하면 아마도 이건 정확히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세포질 내 골격이니까 뭐 미세소관이나 아니면 미세섬유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셀 서바이벌이라고 하니까 세포가 살아남으려고 하고 셀 마이그레이션, 그러니까 세포가 이주하고 움직이는 것에 관한 이런 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도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건 튜머리제네시스죠. 암을 생산해낸다, 암을 생성시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mTOR가 아주 여러 곳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특히 유방암에서 많이 발현이 되고 있다라고 해요. 한번 볼게요. 쭉 넘어가서 유방암에서만 볼게요. 어차피 우리는 유방암만 볼 거니까. 다른 암에서는 뭐 약이 들었고 안 들었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mTOR 억제제가 뭐 라파마이신, 에베롤리무스 또 하나 더 있었는데 뭐 그렇게 3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필요한 것만 볼게요. 이 에베롤리무스는 뭐냐면 우리 이미 이제 유방암에서 쓰고 있는 약인데요. 이 에베롤리무스가 아피니토? 아마 그럴 거예요. 아피니토. 호르몬 수용체 양성해서 썼다라고 하는데 이거 3중 음성에도 쓰거든요. 이런 mTOR 억제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유방암에서 대부분의 유전적 변형 및 돌연 변이는 mTOR의 상류에 위치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mTOR의 상류라고 하니까 얘는 mTOR 상류라고 해봤자 이거밖에 없는 거고 지금 여기 mTOR C1을 보시면 이쪽에 상류에 되게 여러 가지 신호들이 있죠. 이 신호들 중에서 어딘가에서 돌연 변이가 돼서 mTOR를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 신호에서 활성화가 돼서 또는 이 위에 어딘가에서 막 과발현이 활성화가 돼서 여기 mTOR를 활성화시킨 결과 암이 생기더라. 그러면 위쪽이 변했으니까 아래쪽에서 막아버리면 당연히 가장 최선을 다해서 막는 게 되겠죠. 요보다 상위 쪽에서
변이가 왔기 때문에 mTOR를 막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보다 더 아래쪽에서 변이가 왔다라고 하면 여기 막아봤자 별 소용 없겠죠. 여기서 막 마구 만들어낼 테니까, 암을 만들어낼 테니까. 그래서 지금 유방암 같은 경우는 mTOR의 상위에서 유전적 변형이나 돌연 변이가 시작됐다라고 하니까 mTOR를 막으면 약이 들을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mTOR를 막는 약으로 아피니톨을 썼던 거예요. 또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런 사람이 어느 정도 되나 봤더니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경우 35%, 허투의 23%, 삼중 음성이 지금 몇 프로라고 여기가 안 나왔네요. 잠시만요. 어디로 갔지? 지워버렸네. 원본을 봐야 알 것 같은데 삼중 음성의 몇 프로가 있다라고 했고, P10 돌연 변이 같은 경우는 유방암에서 별로 발현이 안 됐다라고 했어요. 대신에 P10에 손실이 많더라. 이 P10이 뭐냐면 여러분 P53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P53이 만약에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다양하게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조건이 되면 세포 자체를 이제 죽이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유명한 이제 이게 P53이에요, 그 중에. P10도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해요. 세포가 성장하기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럴 때 더 이상 그만 자라고 너는 죽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쪽에 좀 휴식을 해라. 더 이상 이제 성장하거나 분열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애들이거든요. 요런 게 P10 같은 경우는 유방암에서는 3% 미만에서 발생했지만 손실은 이만큼이나 있더라. 그럼 이미 손실이 있을 땐 이거 약을 어차피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미 P10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기 때문에 뭐 억제한다 이런 게 P53도 마찬가지고 P10도 그렇고 사실 이거는 약을 쓰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AKT 돌연 변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AKT1의 플렉스트린 상동수정 도메인에서 E17K 치환이 발생해서 AHR 양성 유방암 3%에서 활성화를 초래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가 빨리. AKT 이 mTOR 이 상위에 있는 이 AKT 쪽에서 돌연변이라고는 이제 치환이 발생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AKT1? 잘 모르겠네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에서 다양한 암 유형에서 mTOR 자체 돌연 변이가 많았다. 특히 mTOR가 발현되면 유방암의 예후 불량과 상관관계가 있으면서 TNBC에서 더 흔하게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 아피니토가 그래서 삼중음성에도 쓰는 약이거든요. 호르몬 양성뿐만 아니라 허투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지금 쓰이고 있다라고 에베롤리무스가 쓰이고 있는데 이 뒤에는 그 뒤로 약을 어떻게 사용했다 뭐 그래서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 이런 말이거든요. 다른 약하고 같이 섞어서 써봤더니 결과가 좋더라 나쁘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나쁘더라는 없고 결과가 생각보다는 별로더라. 좀 결과가 좀 괜찮았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내용 밑에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 그러면 도대체 이 mTOR를 그러면 막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막을 것인가잖아요. 이 mTOR를 막는 약들이 있는데 약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mTOR 저해제를 찾아봤더니 이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AMPK 액티베이터라고 이 AMPK 액티베이터를 써보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한번 다른 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AMPK 액티베이터가 mTOR를 저해할 수 있고 또 뭐 FASN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지방산을 합성하는 효소거든요. 지방산을 합성하는 효소를 저해해도 mTOR를 막을 수 있고 또는 커큐민,
또는 제니스테인하고 인돌스리카비놀, 인돌스리카비놀, 또는 레스베라트롤, 뭐 오메가3, 또 뭐 카페인, 에베롤리무스, 이건 약이라서 어차피 못 구하는 거고, 니클로사마이드, 이런 것들 흔하게 이제 볼 수 있는 이런 약들이 쭈루룩 있는데, 보시면 매번 느끼시겠지만, 나오던 약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되죠? 필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가능하면 드시는 게 좋다는 말인 거죠. 되게 여러 가지 신호를 막아줄 수 있는 보조제가, 보조제를 쓰면 좋은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잠깐 볼게요. 니클로사마이드는 보니까 엠토르 C1만 막아준다라고 돼 있네요. 음, 얘가 오토파지를 자극한다고. 그래서 역으로 엠토르 C1을 저해한다라고 돼 있네요. 이 오토파지는 사실 말이 많아가지고 오토파지를 저해해도 암이 죽을 수도 있고 오토파지가 되게 해도 암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암이 오토파지를 거꾸로 이용해 먹기도 하고 오토파지라는 게 뭐냐면 세포가 있으면 세포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이 있는데 뭐 리소좀도 있고 리보좀도 있고 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막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골지체 뭐 등등등 엄청 많은 것들이 있는데 골지체 혈포체 막 이런 엄청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기 몸에 갉아먹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기 몸을 갉아먹으면 사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갉아먹는 건데 이렇게 갉아먹으면 죽기도 해요. 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일부 자기 걸 갉아먹어서 그냥 살아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성 경로로 오기도 하고 그냥 죽을 때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뭐 좋다 나쁘다라고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요새 최근에는 자꾸 점점 얘를 나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